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내려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100bp 내렸고 중립금리 수준에 현저하게 접근했다며 현재 정책 수위는 경제를 상당히 덜 제한하는 수준이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12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말 기준금리를 앞서 9월에 제시한 3.4%보다 0.5%포인트나 높아진 3.9%로 제시했는데요. 이로써 25bp씩 총 4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은 2회 인하로 대폭 줄었습니다. 점도표상에서도 총 19명의 위원 중 10명은 내년 2회 인하를 예상했는데요. 한 번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전망과 한 차례만 내려야 한다는 위원도 각각 1명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전망인 4차례 또는 그 이상 내릴 것으로 본 위원은 2명에 그쳤습니다.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근원 PC 상승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8%로 높였고 이중 책무 중 하나인 물가 목표 2% 달성 시점도 기존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이나 미뤘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에 대한 연말 전망치가 있었지만 무너졌다며 인플레이션 개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아마도 통화정책 속도 조절에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하며 한때 10만 달러 아래서 거래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급락세가 연출된 건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공화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파월 의장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했습니다. 앞서 9월과 10월에 이은 3회 연속 금리 동결 조치로 내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면서 금리를 유지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5엔을 넘는 환율은 시장 참가자들이 예의주시하는 수준이라면서 일본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현 4.7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견고한 물가 등을 감안해 금리가 동결될 것을 예상해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일단 베이비스텝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 금리 인하 폭을 대폭 축소하고 또 중립금리 수준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제 뉴욕의 3대 지수 거의 급락 수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결정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또 고용도 강하다고 보여지는 지표들이었는데요.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오늘 전달 내용은 좀 다 들으셨겠지만 FMC 관련해서 좀 다소 정리를 하면서 시장 분석 같이 한번 해드릴 거예요. 내용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시장 어제 전일 FMC 회의 이제 이후 이제 급락을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답을 오늘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또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인터뷰도 있었고 또 오늘 GDP 확정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항상 잘 짚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너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댓글도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도 점검해보고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쭉 흘러내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개장 전에도 상승을 하면서 10시 2분경 21,405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나마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61% 정도 상승한 21,3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연준이 예상대로 베이비스 때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좀 느껴지진 않고 네. 우리 금리 안 내려도 시장 건강해. 이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한 게 어제 시장이 왜 떨어졌냐에 대한 어떤 원인은 사실 이제 점도표에 대한 변화로 좀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도표. 사실 오늘이죠.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 시간대 FMC가 열렸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기정화 사실이었어요. 예, 그건 다 알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저도 알고 저희 어머니도 알고 저희 아버지도 알면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미 인하 전부터 부여가 되고 있었던 거고 전일 페드 회의에서 사실 이제 제일 궁금했던 사실은 앞으로 추가적인 인하를 단행할 거야? 너네가 목표는 중립금리, 지향하고자 하는 최종 금리는 몇 프로대야?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 해답을 이제 점도표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고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점도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기 말 이제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준이 이제 위원이 많잖아요. 막 15명 있다가 가정을 하면은 15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추후 금리에 대한 계획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밀집군이 형성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그러면은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중심값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서 이 점도표에 대한 의미는 과연 미국이 금리를 몇 프로까지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인하, 내년에 있을 금리 인하 계획은 어떻게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하는가? 이런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년 포인트 보면은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2차례 인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페드에서 2차례 인하. 생각보다 덜하죠. 중립금리에 대한 목표는 3.5% 내외인데 3%에서 3.5% 내외인데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네. 시장이 실망한 거죠. 네. 이제 금리 인하할수록 이제 시장이 오히려 좋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준치 자체가 좀 더 빠르게 내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연준 회의가 1년에 8번 있어요. 그중에 2번만 내리겠대요. 내년에. 실망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부여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엎어졌다.
라고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일시적인 쇼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금리 부분이 시장의 영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미 증시를 하락 추세로 만들 수 있나,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나에 대한 여건 자체는 크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 만한 힘은 없어요. 추세를. 왜냐하면 우리 메모리즘은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최근 기억이니까 만약에 팬데믹 현상이 펼쳐져서 이제 제로 금리를 한 번에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막 달러를 찍어내니까 시장이 막 상승을 하죠. 근데 반대로 이제 긴축을 들어가겠대. 하고서 금리를 막 인상해요. 근데 그때는 그 속도 자체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속도를 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이전만큼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이전만큼.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예상치보다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금리 인하라는 것이 아닌 내년도 계획 자체가 생각보다 스무스하네, 생각보다 매파적이네, 비둘기파적이지 않고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한 번에 쇼크장이 왔어요. 쇼크장이. 지금 1000포인트 내렸을 거예요. 1000포인트.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내년 언제 내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치로 봤을 때는 일단 가장 빠른 게 3월 평가하고 있습니다. 3월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위기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대두되는 부분은 저는 2월 내지 3월이라고 좀 평가는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지금은 좀 관망하는 기간이 굉장히 가까울 거예요. 새로운 테마라든가 요새 또 이제 양자 컴퓨터 뜨잖아요. 테마라든가 그런 테마주 위주에 대한 단타 접근성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중장기 모멘텀은 이제 미증시도 좀 힘들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많이 하락을 한 것이고, 또 금리가 현재 또 미국 증시의 추세를 만들 만한 힘은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앞으로 미국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결국에 기업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펀더멘탈은 좋죠. 미국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직도 유동성 장이라고 제가 항상 평가를 하죠. 유동성. 이제 시장에 아직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잔여 금액이 110조 남았어요. 일단 제가 좀 이따 볼 건데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성장력이 여기서 가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제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가미가 되고 있어요. 가미가. 결국에 어떤 미국 증시에 대한 성장 요인은 유동성 자금이죠. 유동성 자금 플러스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강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성장에 대한 부분도 증시 상승에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해요. 그럼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해 주셨던 영래포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네, 원래는 저는 근데 사실 금리는 안 봤어요. 원래는 금리는 안 봤고 그냥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금융위기가 왔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2008년 그리고 98년 뭐 이렇게 많았었죠. 그 과거에도. 근데 항상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을 때 시장 위기가 왔었어요. 인하하고 있을 때.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뭐 금리를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사실 이제 자, 이걸 한번 평가를 할게요. 자, 제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일단은 포인트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2000년대죠. 예, 2008년대,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럼 네 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좀 자세하게 해야 되나? 잘 안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TV가 커야 될 텐데. 그러면은 좀 확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지금부터.
자, 우리 팬데믹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팬데믹 때. 자, 팬데믹 때죠. 자, 고점 금리에서 금리 인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시장 무너졌죠. 그죠? 자, 우리 리먼 때 한번 가겠습니다. 자, 2008년이에요. 2007년에서 8년. 고점 대비해갖고 인하하고 있을 때 떨어졌죠. 시장 무너지기 시작했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고점 대비해갖고 이제 2000년대 초반이죠. IT 버블 때. 그때 무너지죠, 시장. 이때 위기예요, 다 위기. 이렇게. 이건 지금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차트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 어떻게 해요? 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준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걸 좀 딜레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가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그냥 존중만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다소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도 집중은 하고 있어요. 내년 3월 보고 있는데 3월 이후에 대한 시장 불안 요소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조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미래. 차트 한번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좀 오류가 걸리네요, 지금. 제가 일단 나스닥 할 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이 다음 타이밍이 좀 다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여기 해선시대에서 1월 그리고 2월 계속 이제 페드 금리에 대한 페드워치 보면서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지금 이거 많이 집중하세요. 페드워치. 지금 보시면은 1월 금리에 대한 인하 확률 자체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예, 90% 이상이 동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리 인하가 반반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년 3월 19일 날 열리는 FOMC 회의가 좀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예,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이때 기준점을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포지셔닝 구축이라든가 포트 구축에 대해서 좀 완전한 변환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만 참고하시고 이따 나스닥 차트 보면서 좀 더 딥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금리 인하 시기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다음 금리 인하 시기를 전후로 나스닥이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그런 건가요? 네. 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너무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뭐 직접적인 이제 자산에 대한 형태는 다 짜지 못하잖아요. 네네. 사실 자, 형태는 짜지 못하는데 그 포트 구성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건 좋아요. 주식 투자하고 하는데 자기 자산 대비해 갖고 어떤 포트 비중 몇 프로인지 이런 거는 분산 효과를 조금 펼쳐놔야 돼요. 네, 분산 효과를. 제가 느끼는 거는 테마주도 그러고 뭐 이제 시장 위기도 그러고 똑같이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는 좀 더 기회를 기다리면서 엿보고 있을 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마음이 너무 급하세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해야 돼? 라는 항상 전제를 깔아요. 지금 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목돈이 있는데 뭘 해야 될까? 라는 전제를 깔아요. 저는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분명히. 저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고 노란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2008년 만약 금융위기가 똑같은 사례가 오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이요 하락 기간이 길어요. 생각 이상으로. 지금 딱 봐도 1년 가까이 되죠. 2007년 9월 고점 대비해 갖고 10월이라고 평가할게요. 10월 고점 평가해 갖고 이제 2008년 7, 8월까지
하락 시즌이 왔었어요. 이때 뭐 이제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그 기준점 자체가. 그러면은 이 기간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1년이에요. 1년. 1년. 예, 최대 1년이라고 좀 평가하겠습니다. 최소한 6개월 동안 하락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열게 된다면 지금 시장 대비해갖고 어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평가는요. 자기가 생각해도 무서울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접근을 지향하고자 하는 추천 방법은 뭐냐면 주식을 할 거면 거의 테마 위주에 대한 단기 기법밖에는 성공이 없어요. 단타밖에는. 뭐 미증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 뭐 들어갈 거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뭐 있어요? 전력주, 뭐 이제 AI주, 뭐 이번에 나오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갖고 또 이제 관련주. 예. 테마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장성 있는. 근데 이제 미증시는 이제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구현하기가 시장에 대한 너무 고점 포트 이제 구간에 쌓여 있고 이제 국내 증시 경우 테마 위주로 접근이 굉장히 가능한데 그런 부분 접근 아니면은 예, 증시에 대한 어떤 장기적 접근은 저는 좀 무리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지금 좀 대기하는 구간에 굉장히 가깝다. 단타 빼고는 이런 평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포트와 관련해서 좀 점검을 받고 싶고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현물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스닥 선물 오늘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매수 사인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MACD와 ADX 그리고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최고점인 21,405포인트를 찍고 그 이후로는 약간 조금 그것보단 내려간 현재 시점인데 0.75% 정도 상승 중이네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인가요? 내일 자리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요? 예. 어. 좀 시장 좀 대기해야 되고 오늘 지금 이제 미장 계산전은 좀 수급이 전일 하락분에 대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전일 하락분이 이게 지금 단타예요, 여러분들. 기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단기 얘기하는 겁니다. 중장기 모멘텀 아니에요. 제가 2주 전, 3주 전 계속 했던 게 일단은 22,500포인트까지는 달성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저는 아직은 유동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유동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좋은 포인트를 한 번 더 보는 위치는 21,300포인트 지지를 한번 평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한번 진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적극적 진입이 있고 보수적 진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 진입은 지지대에서 그냥 가는 거, 한번 매수 노리는 거. 예를 들면 지금 포인트에서 21,300포인트죠. 그죠? 자, 보수적 진입은 뭐예요? 보수적 진입은 추세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을 때 대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오늘 해선 차트를 딱 열었어. 네, 60분 본 기준입니다. 60분 본 기준. 차트 열었습니다. 아, 좋아. 오늘 매매 한번 해볼까? 쫙 차트를 봤어요. 지금 현재 차트 딱 어때요? 자, 시황 다 체크했습니다. 아직 영래포 자금 남았네? 유동성이 아직 더 차입이 들어올 수 있네? 어제 시장에 대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에 대한 인하가 사실 매파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좀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유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 딱 차트를 열었는데 적극적 진입은 21,300포인트에서 진입하면 되지만 보수적인 진입은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수익이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탐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차트가 딱 이래요. 자, 두 개만 딱 보면 된다고 했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추세에 대한 힘을 봤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 힘이 가장 셀 때는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우상향 모멘텀을 똑같이 만들면 그만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두껍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자, 지금 검은색 선하고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거 그냥 오른쪽으로 틀면 돼요. 기울기만 평가해야 된다. 이게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기울기만 동일하면요. 그때부터 추세가 계속 시작돼요. 예. 청산 일치 값도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서 이전에 평가를 해볼게요. 자,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 이런 장. 보이시죠? 이거 하나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눌리더라도요, 계속 올라가요. 추세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타점 노리는 거예요. 이런 타점.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케이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한 번 방향 한 번 더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저는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상단 채널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을 한다면은 22,500은 한 번 더 뚫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2포인트예요. 1포인트는 적극적 지지, 적극적 포지션은 21,300포인트 하면 되지만 보수적인 진입은 지지 받고 그냥 우상향 모멘텀 그리면 돼요. 그때부터 진입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만 평가드리고 과연 증시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이제 경제에 관련해 갖고 뭐 허무맹랑한 이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제 평론이라든가 근데 막 고용 얘기하고 막 네. 실업률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막 얘기해요. 근데요, 그거 진짜 안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표 보는 시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할 얘기가 지표밖에 없나 봐. 막 지표 얘기해요. 저거 하면서.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상승 원인을 이해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시에 대한 해답론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경제 왜 봐요? 여기 경제TV 왜 보세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찾고자 경제TV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영향이 안 가는 요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요, 그거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현실적인 시장 반영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영래포 보자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드렸었거든요. 자, 나스닥 차트랑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보시면은 왼쪽이 나스닥 차트고 오른쪽이 이제 RRP죠. RRP. 예, 영래포, 연준 영래포 자금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다른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는 조금 이과생이 유리해요. 이과생이. 문과생 분들은 조금 난해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왼쪽 차트 보시면 기울기가 어때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우상향한다. 네, 그냥 우상향이라고 하죠. 근데 왼쪽으로 보면 우하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근데 일직선으로 쭉 가죠. 네네. 네, 그럼 정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미 증시 차트가 정비례하고 있어요. 근데 왼쪽 차트는 어때요?
오른쪽 영래포는 일직선이 아니에요. 네. 자, 보시면 아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래포에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2차 함수죠, 여러분들. 이건 1차 함수. 왼쪽은 1차 함수고 이거 2차 함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나요? 앵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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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1차 함수, 이쪽에 2차 함수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에 대한 비교군으로 봤을 때 시장이 정비례를 하고 있다는 가정 자체는 영래포 자금이 떨어지는 게 옮겨가는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서 영래포 자금이 떨어지는 거 플러스 시장의 펀더멘탈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업 성장에 대한 가치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된다고요. 증시에. 서포트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요인이 있어요? 트럼프 이기 정책 있죠. 금융 완화 정책. 그죠? 그래서 시장 자금 들어오죠. 이런 플러스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아 몰라. 혜왕 어떡해. 나 그냥 모르겠고 고점 어디야.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 그냥 이거 0 되면은 그냥 고점이에요. 이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냥. 근데 지금 수치값으로 몇 가지 도달을 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다 이제 일별로 해서 2차 함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도출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왜냐면은 지금 95% 떨어진 2차 함수에 대한 결과값과 정비례하는 1차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같게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럼 이게 도출이 된다니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했어요, 사실. 좀 귀찮은 것도 있고 제가 사실 이제 막 데이터를 막 짜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럼 이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미국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구나 이 여건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그냥 이거 0 되면 이제 그만 보세요. 미증시. 예, 가능성 진짜 높아요. 지금 미증시에 대한 기준 근거는 유동성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 드려요.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유동성장이에요.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왜냐? 마치 착각을 해요. 진짜 미국은 기업이 대박이다. 미국은 정말 이제 성장만 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일으키거든요. 왜냐? 증시만 보고, 증시에 대한 수치값만 보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 팬데믹 기간에 있던 유동성장과 똑같은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시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다. 돈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미장, 개장 소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0.91% 정도 상승한 21,411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서님, 아까 매수 사인이 주셨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한 21,300포인트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네, 그 자리 왜냐면은 어제 전일 이제 하락이 좀 셌잖아요. 네. 예, 새벽 시간대 이제 페드웨이 열리고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길게 열렸는데 지금 지지에 대한 평가가 21,300포인트인데 이게 밀리긴 했거든요. 밀리긴 했는데 추세가 또 한 바닥 쌍바닥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도 있고 3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죠. 이제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은 21,300포인트 아니면은 60분봉 위주로 전환선 기준선 위치로 좀 평가를 해라. 이렇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엔화 한 번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본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나마 우리 시장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막 일본이 엄청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은 하진 않아요. 음, 네, 미비하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역시 일본 날 실망시키잖아. 이런 건 있죠. 아, 역시 일본 날 실망시키잖아. 뭐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저는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갖고 네. 어 이게 지금 자 엔캐리 트레이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제가 여기 엔캐리 트레이드 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지금 미국 금리 몇 프로예요? 4.25에서 아까 4.5%? 네. 네, 4.5로 평가를 좀 해볼게요. 네. 일본 금리 몇 프로죠? 0.25. 0.25죠. 자,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에서 그 돈을 빌려서 금리가 싸니까 미국에 투자하겠다. 뭐 미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다른 나라에 투자하겠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으로 많이 가니까 자금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지금 이것만 보거든요.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거야. 이걸 보잖아요. 이거 진짜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없어요. 일어날 가능성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단순한데. 굉장히. 자, 1번은 뭐예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근데 여기서 단어 하나를 포함시킬게요. 지속적으로. 한 번은 안 돼요. 아, 지속적인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예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필요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미국이 지금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몇 프로죠? 4%대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자금을 빌려서 미국 국채에 투자해도 돈 벌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자금이 이동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유효하게 발생을 하겠죠. 미국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주식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금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가 엔화 보잖아요. 그죠? 돈에 대한 이동만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미국 쪽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자 오늘 마침 두 개의 통화 정책 다 열렸네요. 우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일본 어때요? 동결. 동결. 그리고 인상 계획 가져요? 그냥 카더라. 뭐 이럴 수 있다. 없어요. 아무 계획이. 한번 지켜봐야겠다. 자 미국 어때요? 파월이 뭔 얘기했어요? 앞으로 금리 인하를 좀 네. 속도를 줄이겠다. 뭐 어제 우리 아까 전도표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포인트가 다 엎어진 거죠. 그럼 이거 엔캐리 드러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자, 이 일시적인 요인인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미국이 일전에 블랙먼데이죠. 샤메 법칙 기억하시죠? 샤메 법칙이 한번 발생을 해버리니까 일본으로 다시 돈이 돌아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었죠. 언제예요? 올해 7, 8월에.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긴축적인 어떻게 보면 긴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엔화가 올라간 게 아니고 돈이 온 게 아니라 미국 내에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강제 청산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것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원인이 미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언론이나 팀이 엔캐리 뭐 대단한 거 나왔어요. 통화정책 상황에 대한 어떤 경험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을 자주 바꾸는 편이니까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엔화 관련해서 투자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닙니다. 그럼 엔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가 봤을 때 미비할 걸로 평가를 해요. 일전 대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통화, 일본 엔화에 대한 통화는 선물 거래, 어떤 차익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 포지션에 대한 해지 방어 수단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늘려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환거래죠, 환거래. 이거 여러분들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해도요. 많이 올라도 1.5배예요. 뭐 ETF 2배짜리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 3배 되겠죠. 예? 정말 많이 올랐을 때 가장 맥시멈 최대치. 그러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2배짜리 어떤 ETF 엔화 보게 된다면은 2배 상승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환율이죠. 환율이라는 장점은 뭐예요? 가격에 대한 큰 변동성 자체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 뭐 대비? 주식 대비. 다른 상품 대비. 그럼 방어하기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엔화? 일본 여행 더 다니겠죠? 앞으로. 하지만 조금씩 구축해 나가면 전 나쁘지 않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좋은 상품입니다. 예. 저점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한 번은 더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구축하는 포지션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에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해하셨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미국 걸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 역의 관계죠.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어떤 뉴스를 봤을 때. 다만 일본이 대한 통화정책 자체만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올라봤자 0.5예요. 그리고 일본 BOJ만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통화정책이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금리 차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은 꺼내지는 않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요? 예? 어떤 근거예요 대체? 안 일어납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뉴스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기본적인 구조적인 원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안 일어나네 하고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떤 주장 내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 만약에 시장의 금융위기가 가서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엔캐리가 들어나가겠죠. 거기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대거 청산이 드러나니까. 근데 마치 또 그때 일본이 금리 인상해서 엔캐리가 드러나면서 시장 무너졌다. 그런 어떤 오류는 범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확인 제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설명은 해요. 설명은 하고 어떤 부분을 취해야 되는지 얘기는 하는데 톡방 들어오시면은 근데 조금 제가 좀 사실 주제가 무거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참 이 어려운 금융이 진짜 어렵잖아요. 네. 돈 버는 게 어렵죠. 예? 그럼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어떤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더 빨리 익숙해지고 시장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데 그 쉽게 하라는 것도 좀 웃겨요. 왜냐 돈이 소중하잖아요. 자기 자본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 지켜야 되고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본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 지금 너튜브에 한국 시장 너무 심각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라고 쓴 분이 계신데 한국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한국 시장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펀더멘탈 악화 때문에 사실 이제 더 무너지는 케이스인데 네. 여러분들 시장 코스피 시장이요. 이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으로. 이 기준 일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미국은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 왜 이래요? 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1차. 미국이 너무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미국을 더 뛰어넘는 고금리 유지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다. 왜냐?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돈이 들어와요. 네.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은 정말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야 하면서 들어와야 돼. 이게 1차였고 2차는 뭐냐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서 시장이 미국 대비 못 올랐어요. 원래는 만약 미국보다 저는 금리가 높았으면 3,400포인트를 일전에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행이 왜 안 올렸어요? 올리면 안 되거든. 내수경제 박살나요. 네. 이러면 이건 나쁜 선택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펀더멘탈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무슨 국가예요? 수출 국가입니다. 예. 근데 기업들 다 망가지죠. 왜 그래요? 화학 뺏겼죠. 중동한테 뺏겼어요, 여러분들. 중동한테 이제 밀려요. 우리나라 국내 화학은. 롯데 왜 그래요? 롯데케미칼. 화학 밀렸죠. 유통망 밀렸죠. 일본한테 다 뺏겼죠. 반도체 대만한테 뺏겼죠. 지금 뭐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희망, 조선.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코스피 2000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2000만 계속 기웃거려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면은 평단이요. 여러분들 저는 2000 아동 안 놀래요. 이 기준점이에요. 유동성 때 올랐던 장세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로 내려오는구나. 이거 시간 문제라고 평가합니다. 네, 시간 문제예요. 성장에 대한 가치, 외국인에 대한 투자 요소 자체가 전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가치가 다시 뺏기려면 어떤 이제 자국 수요죠. 자국에 대한 사업성, 이제 국가에서 어떤 이제 기업 중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펼쳐주는 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은 금리를 미국이 제로 금리로 다시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투자 포인트가 생겨요. 그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럼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가능합니까? 당장? 앞으로 저는 1, 2년 동안 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코리아 피크라는 말이 강하잖아요. 이미 한국은 꼭지를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국내를 막 이제 비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판한 지도 거의 한 1년 넘어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 비판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국내 주식은 하지 마세요. 라고서. 왜냐? 정말 실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돼버려요. 그럼 뭘까요? 테마 위주 잘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타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어떤 투자에,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가치 자체는 현저히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과의 큰 금리 차 그리고 펀더멘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우리 시장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타적으로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 이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양 마스터님께 보다 더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영내포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2,5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21,300포인트 지지 시의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면 60분봉 기준 일목균형표상 기준선과 전환선이 정방향을 이루는 우상향 포인트가 나올 때 진입해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엔화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미일 금리 차가 커지지 않는 이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